24개월이 되도록 엄마 소리 한 번 못하던 아이. 동네 소아과 원장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학병원 베일리 검사를 권했습니다. 내 아이가 평생 말을 못할 수도 있다는, 혹은 자폐일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 겪어본 분만 아실 겁니다. 대학병원 예약은 1년 뒤랍니다. 그 피말리는 시간 동안 이 엄마는 맘카페에 막연한 위로 대신 철저히 뇌과학을 선택했습니다. 남들이 기다려라, 아인슈타인 증후군이다 라고 속삭일 때 아이의 뇌를 강제로 재배선하는 신경학적 공사에 착수한 거죠. 그 결과요? 사교육 한 번 없이 당당히 영재반 문턱을 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100만원짜리 센터 수업보다 귀합니다. 절망에 빠진 부모님들, 지금 당장 메모장 켜세요. 아이의 멈춘 뇌를 다시 뛰게 하고 숨겨진 천재성을 깨우는 3가지 과학적 비밀, 지금 공개합니다. 첫 번째, 아이의 뇌를 멈추게 하는 가장 큰 주범부터 죽여야 합니다. 바로 디지털 독서입니다. 설거지할 때 잠깐은 괜찮겠지, 영어로 된 교육 영상이니까 도움될 거야 라고 안일하게 합리화하셨나요?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 자극적인 영상이 우리 아이의 뇌를 연결하는 정보 고속도로, 즉 뇌백질의 포장 공사를 꽉 막아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학술지 자마 페디아트릭스의 2023년 데이터입니다. 1세 때 하루 4시간 이상 스크린을 본 아이는요, 2세 때 의사소통이 지연될 위험이 무려 4.78배나 폭증했습니다. 4.7%가 아니라 4.7배예요. 이건 뇌의 하드웨어 자체가 공사불능 상태로 망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엄마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거실에서 TV를 치우고 스마트폰을 영구 격리한 것이었습니다. 첫날은 지옥이었죠. 아이는 1시간 넘게 자지러지게 울었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이걸 속어 폭발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어른들이 담배 끊을 때 겪는 지독한 금단 증상과 똑같습니다. 도파민을 내놓으라고 뇌가 파업하는 거죠. 하지만 엄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넘어야만 아이의 언어 중추가 살아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독소를 완전히 걷어낸 뒤에야 아이의 뇌는 비로소 외부 세계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독소를 뺐다면 이제 멈춰버린 뇌신경망에 불을 켤 차례입니다. 그 마스터키는 바로 부모의 목소리에 있었습니다. 독소를 걷어낸 자리에 이제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하면서도 경이로운 엔진을 마주해야 합니다. 바로 뇌가소성이죠. 아기가 태어날 때 50조 개였던 뇌신경망, 시냅스는요, 생후 3년이 되면 성인의 2배인 1000조 개로 폭발합니다. 평생 쓸 뇌의 기초공사가 이때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뇌라는 녀석은 정말 냉정합니다. 쓰지 않는 회로는 가차없이 잘라내버려요. 이걸 뇌과학에선 시냅스 가지치기라고 부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순간 무발화 아이를 둔 엄마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맘카페에서 기다리면 다 터진다는 말만 믿고 방관했던 그 하루하루가 사실은 내 아이의 언어신경망이 무자비하게 삭제되도록 내버려둔 시간이었으니까요. 기다림은 결코 정답이 아닙니다. 골든타임이라는 모래시계는 지금도 쉴 새 없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엄마는 결심했습니다. 내 아이의 뇌가 스스로 입을 열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멈춰버린 신경망에 억지로라도 전기를 흘려보내 강제로 재배선하기로요. 그 피마르는 사투가 시작된 겁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뇌에 전기를 흘렸을까요? 이 엄마는 수백 권의 책을 그저 읽어주지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한 톤 높고 아주 과장되게 마치 연극배우처럼 말했죠. 이걸 영유아 지향어 IDS라고 부르는데요. 단순한 애교가 아니라 엄마와 아이의 뇌파를 같은 주파수로 강제 블루투스 페어링 시켜버리는 마법입니다. 주파수가 맞춰졌다면 이제 아이의 뇌에 직접적인 언어 자극을 쏠 차례입니다. 스토니브룩 대학이 증명한 기적의 4단계, 바로 PR, 시퀀스입니다. 번역하면 촉구, 평가, 확장, 반복의 줄임말이에요. 단 몇 주 만에 언어 발달 단계를 수개월이나 앞당겨버리는 치트키 같은 방법이죠. 이해하기 쉽게 상황 예시를 들어 설명드려볼게요. 자, 아이가 장난감 차를 봅니다. 이때 엄마는 침묵을 깹니다. 피어 시퀀스의 첫 번째 단계인 촉구를 시도합니다. 이건 뭘까? 그럼 아이가 아주 작게 빵, 빵 하고 반응하겠죠? 아이가 대답을 안 한다고요? 당황하지 마세요. 엄마가 스스로 아하, 빵빵이구나 하고 자문자답하며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됩니다. 인풋은 뇌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으니까요. 반응을 했다면 그때 0.1초도 망설이지 말고 폭풍 리액션을 쏴주는 겁니다. 우와, 맞아! 빵빵이네! 하면서요. 이 즉각적인 보상이 아이 뇌에 도파민을 터뜨립니다. 이 단계가 바로 피어 시퀀스의 두 번째 단계인 evaluate, 즉 평가입니다. 여기서 하이라이트는 다음 시퀀스, 바로 확장입니다. 아이가 빵빵이라고 하면 엄마는 맞아!
빨간 소방차가 빵빵 지나가네라고 살을 붙여줍니다. 점이었던 단어를 선임 문장으로 길게 늘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R, 즉 반복하며 아이가 그 긴 문장을 다시 담게 유도하는 거죠. 수개월의 침묵 끝에 빵! 빵! 하고 터져나온 그 첫 마디. 그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와 아이의 뇌가 하나로 연결된 신경학적 승리의 순간이었던 거죠. 자, 집에서 책 읽어주고 미디어 끊었는데도 소식이 없다고요? 그럼 이 질문을 던져보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의 뇌는 지금 언어를 담을 준비가 되었는가? 언어는 지붕이에요. 지붕을 올리려면 바닥 공사부터 해야죠. 엄마는 동네 놀이터 모래밭이든 아파트 단지 오르막길이든 아이와 함께 뒹굴며 놀았습니다. 이건 신경학에서 말하는 감각통합의 핵심 원리입니다. 아이가 흙을 뭉치고 돌을 나르고 비탈길을 오르내릴 때 근육과 관절에 강한 압력이 가해지죠. 근육과 관절에 압력이 가해지는 걸 고유수용성 감각이라고 하는데요. 마치 뇌에게 내 몸이 지금 여기 있어 라고 알려주는 GPS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이 자극이 뇌로 들어가야만 과도하게 흥분된 신경계가 진정되고 비로소 타인의 목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각성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산길을 뛰놀며 전정 감각과 고유 감각을 채워주는 것. 그건 노는 게 아니라 뇌의 언어 중추를 열기 위한 토목 공사였던 거예요. 실제로 신체 에너지를 쏟아붓고 뇌가 조직화된 아이들은요, 학습을 받아들이는 흡수력 자체가 달라집니다. 언어만 터진 게 아닙니다. 감각 통합과 피어 훈련을 거치며 뇌의 작업 기억력과 인지 용량 자체가 확장된 겁니다. 튼튼한 하드웨어가 갖춰지니 영재성이라는 소프트웨어가 비로소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 압도적인 인지 능력? 바로 이 튼튼한 감각 기초 위에서 쌓아 올린 결과물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모님들이 매일 실패하면서도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뇌의 규칙. 전문 용어로는 ABA, 응용 행동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이름이 무척 어렵죠?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잘못된 떼쓰기엔 철저한 무반응을, 올바른 소통엔 확실한 보상을 주어 아이의 행동을 스스로 교정하게 만드는 과학적 훈련법입니다. 마트 바닥에 드러누워 울부짖는 아이, 식당에서 소리 지르는 아이, 주변 시선이 따가워서 혹은 너무 지쳐서 결국 스마트폰 쥐어주거나 요구 들어주셨나요?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그 순간 아이의 뇌에는 아주 무서운 공식이 하나 박힙니다. 아, 입 아프게 말할 필요 없네? 들어누우면 다 주네? 이 엄마는 피눈물을 삼키며 그 고리를 끊었습니다. 이때 애착 망가지는 거 아니야? 걱정되시죠? 여기서 속어는 방치가 아닙니다. 아이가 다치지 않게 시야에는 두도에 떼쓰기라는 수단에만 철저히 무반응으로 일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떼를 쓰는 대신 손을 뻗어 가리키거나 의미 없는 소리라도 내며 입 밖으로 의사소통의 신호를 보낼 때 그때만 시선을 맞추고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을 입에 넣어주거나 격하게 안아주는 등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확실한 보상을 줬습니다. 뇌에 정확한 생존 규칙을 다시 입력한 거예요. 떼쓰기는 안 통하고 소통해야 네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어. 자, 이제 기적이 일어난 원리가 보이시나요? 디지털 독소를 차단해 방해물을 치우고 폭주하는 뇌가소성에 대화적 읽기로 전기를 쏘고 자연에서 뒹굴며 뇌의 그릇을 키우고 단호한 훈육으로 떼쓰기를 멈춘 것. 이 네 가지 뇌과학적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자 이 14개월 동안 굳게 닫혀있던 아이의 입이 터졌습니다. 단순히 말을 잘하게 된 게 아닙니다. 튼튼한 감각과 언어의 토대 위에 뇌의 하드웨어 자체가 고성능으로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그 결과 사교육 한 번 없이 아이를 영재반으로 밀어 올린 겁니다. 베일리 검사를 앞두고 매일 밤 울던 엄마가 해냈다면 여러분도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워킹맘이라 하루 종일 이렇게 못해준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 뇌는 시간의 양보다 자극의 밀도에 반응합니다. 퇴근 후 단 30분이라도 스마트폰을 끄고 완벽하게 주파수를 맞춰주세요. 24개월에 엄마 소리도 못하던 아이가 어떻게 사교육 한 번 없이 영재반에 들어갔을까? 누군가는 기적이라고 말하겠지만 이제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건 기적이 아니라 철저하게 설계된 뇌신경망 재배선의 결과였다는 사실을요. 정리해볼까요? 첫째, 아이의 뇌를 마비시키던 디지털 독소를 단호히 끊어냈습니다. 둘째, 폭주하는 뇌가소성 골든타임에 대화적 읽기라는 강력한 전기 자극을 쏘아 올렸죠. 셋째, 자연 속에서 감각 통합을 통해 언어를 담을 수 있는 거대한 그릇을 빚어냈고 마지막으로 ABA, 훈육으로 떼쓰기라는 가짜 언어를 지우고 진짜 소통의 규칙을 새겼습니다. 이 네 가지 기어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순간 아이의 뇌는 완전히 다른 하드웨어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언어가 터지는 걸 넘어 고도의 인지 능력과 문제 해결력을 갖춘 영재성의 씨앗이 싹을 틔운 거죠. 베일리 검사를 앞두고 피가 마르던 그 시간, 이 엄마를 버티게 한 건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끄자마자 딱 3가지만 약속해주세요. 지금 당장 TV 전원을 뽑으세요. 오늘 밤 아이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연극 배우처럼 책을 읽어주세요. 그리고 주말엔 아이와 함께 흙바닥을 뒹구세요. 걱정과 죄책감은 오늘까지만 하시고 이제는 뇌과학을 믿고 움직일 때입니다. 단 3개월 뒤 엄마 아빠를 부르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장을 쏟아낼 우리 아이를 상상해보세요. 그 변화는 바로 오늘 부모님들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육아를 과학적 확신으로 바꿔줄 가장 강력한 팩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